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최첨단 비행기 제조 산업에서 일어난 혁신이 공장 작업자가 하루에 걷는 거리를 1.6km 줄인 거다.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절대 안 믿죠. 보통 혁신이라고 하면 뭐 수백억 원짜리 레이저 장비나 AI 로봇 같은 걸 떠올리니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슨 로봇이 아니라 그저 덜 걷게 만든 게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렛츠톡 조비 채널의 최신 실적 분석 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아주 건조하고 복잡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의 8-K의 공시 원문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와 조비 에비에이션 사이의 파트너십을 다룬 심층 텍스트 문서들까지 사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면 아주 거대한 그림이 하나 완성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붉은색 브레이크 등만 멍하니 바라본 경험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아유, 그럼요. 매일 겪는 일상이죠. 그럴 때마다 막 차가 그냥 하늘도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곤 하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말이죠. 그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던 상상,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어떻게 단순한 시제품 단계를 넘어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량 양산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그 비밀을 추적해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 비행체를 부르는 단어가 eVTOL, 그러니까 EVTOL인데 이게 그냥 흔히 아는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막 멋있게 부르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eVTOL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약자인데요. 그 기름을 태우는 엔진 대신 무거운 배터리를 실어야 하거든요. 활주로 없이 그 무거운 기체를 수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헬리콥터처럼 엄청난 굉음을 내서도 안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조용하고 매끄럽게 떠올라야 하니까요. 와, 그거 진짜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요. 사실상 중력을 거스르는 물리적 한계와 싸우면서 동시에 오차율 0%의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현존하는 가장 까다로운 비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무거운 배터리 덩어리를 수직으로 날려보내는 기체,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야기인데요. 네, CEO인 조벤 비버트가 최근에 아주 대담한 선언을 했죠. 맞아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벤이 2026년이 조비에게 변곡점이 될 거라고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그 전까지의 발표들을 보면 늘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멀리, 조용하게 나는가 뭐 이런 걸 증명하는 데 급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자료를 보면 회사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백, 수천 대씩 똑같이 찍어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 양산의 문제로 넘어갔더라고요. 이 선언이 항공업계 내부자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비행기를 상용화하는 과정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벽을 봐야 합니다. 두 개의 벽이요? 미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에서 요구하는 증명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첫 번째는 형식 증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설계한 비행기 도면이 안전하냐? 이걸 묻는 거죠. 도면상으로 완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결국 R&D의 영역이잖아요.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으면 스타트업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돈과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벽이 진짜 문제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의 입구거든요. 지옥의 입구요? 설마 그 생산 지옥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증명인데요. 네가 도면을 잘 그린 건 알겠는데 그걸 공장에서 천대를 똑같이 만들어낼 때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낼 능력이 있냐?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와, 그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3 만들 때 썼단 말이잖아요. 생산지옥. 공장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자동차 못 찍어내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시기요. 네, 그런데 자동차 제조의 생산 지옥이 그냥 아메리카노라면 항공기 대량 생산의 지옥은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하하, 에스프레소 원액이요. 확 와닿네요. 자동차는 지상에서 멈추면 그냥 견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나는 이비톨은 비행 중 부품 하나가 어긋나면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수제작으로 장인이 깎아 만드는 거랑 수백 대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건 애초에 유전자 자체가 다른 비즈니스인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체형 연항 파트를 보면 뭔가 되게 기형적입니다. 공장 교대 시간 말씀이시죠? 네네. 조비의 핵심 공장들, 그 데이턴, 산호세,
산타크루즈 마리나 공장의 채용 스케줄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반, 또 오후 4시 반부터 새벽 3시,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시간이 겹치는 걸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24시간 내내 공장을 풀가동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니까요. 비행기 조립은 수만 개의 부품을 다루는 초정밀 수작업인데 수작업하던 스타트업이 갑자기 3교대로 공장을 돌린다? 이거 자칫하면 대량 생산은커녕 그냥 현금만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스타트업이 자체 힘만으로 24시간 양산체제를 돌린다는 건 뻔한 자살행위죠. 그래서 조비가 외부에서 확실한 치트키를 가져온 겁니다. 치트키. 아, 여기서 드디어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가 등장하는군요. 네, 도요파를 아예 공장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도요타가 제조업의 교과서이긴 하지만 비행기랑 자동차는 뼈대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동차 공장 컨베어 벨트처럼 비행기를 찍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도요타 캠리 같은 건 철판을 프레스로 쾅쾅 찍어서 용접하면 되지만 조비의 항공기는 다르죠. 가벼우면서 튼튼해야 해서 탄소 섬유 복합재를 쓰거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천조각 같은 섬유를 겹겹이 바르고 거대한 오븐에서 구워내는 공정이라서 아주 정밀하고 수지 타산도 잘 안 맞거든요. 정확히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동차 컨베어 벨트를 비행기 공장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져온 건데요? 도요타가 조비에 이식한 건 그 유명한 도요타 생산 방식, 즉 TPS의 영혼,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낭비, 그들이 말하는 무다를 완벽하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강박증에 가까운 최적화 기술이죠. 아, 탄소 복합재를 굽고 조립하는 그 까다로운 공정을 완전히 해체해서 조비만을 위한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기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재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당황했던 게요. 이 조비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려 50%나 효율성을 개선했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수치만 보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저는 대단한 AI 위전 스캐너나 최신 레이저 장비를 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마법의 실체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거, 작업자가 하루에 걷는 동선을 2마일에서 1마일로 줄였다는 거였어요. 네, 3.2km에서 1.6km로 절반을 줄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작업자 덜 걷게 한 게 비행기 생산량을 절반이나 늘릴 만큼 대단한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제조업에서 동선이라는 게 곧 돈이자 시간이고 품질 그 자체라는 겁니다. 덜 걷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작업자가 부품을 찾으러 공장 저 끝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 탄소 복합재 조립 라인은 멈춰 있습니다.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아하, 걷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이 밀리는 거네요? 네. 걷는 거리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건 그 이동 시간만큼 작업자가 순수하게 비행기를 조립하는 부가가치 창출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비싼 로봇을 안 사도 생산 속도가 치솟는 이유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 마치 주방에서 요리하는 셰프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오, 주방 비유 좋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주방 떠올려 보시면 냉장고랑 도마, 싱크대가 막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주방을 수십 번 왕복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정신없고 시간만 가죠. 근데 셰프들 주방 보면 동선이 완벽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몸만 돌리면 도마, 칼, 냉장고가 다 있잖아요. 주방 끝에서 끝으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주방 비유를 탄소 복합재라는 까다로운 재료에 대입해보면 왜 동선 단축이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알겠는데 품질은 왜요? 조비의 비행기 부품들은 날개나 동체처럼 거대하고 엄청 무겁습니다. 게다가 굽기 전에 탄소 섬유나 특수 코팅 표면은 작은 스크래치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거든요. 아, 부품이 크고 무거운데 스크래치 예민하다? 네, 그럼 이 예민한 부품을 들고 작업자가 3km를 걷는 것과 1.5km를 걷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부품을 떨어뜨리거나 어딘가에 부딪힐 확률이 높을까요? 와, 이거네요. 덜 걷는다는 건 부품이 공기 중에, 즉 위험에 노출되는 표면적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피로가 쌓인 작업자가 부품 들고 이동하다가 문틀에 살짝이라도 긁히면 그 비싼 부품 통째로 버려야 하잖아요. 동선이 짧아지면 불량률은 방향이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항공기 생산 증명을 통과하려면 똑같은 품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도요타는 작업자의 피로도랑 이동거리를 줄여서 이런 휴먼 에러를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논리 회로가 살짝 꼬입니다.
모순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아까 조비의 미국 공장들이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은 공장의 작업 동선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50%나 최적화했다고 하셨고요. 네, 그렇죠. 아니, 컨베이어 벨트를 옮기고 거대한 부품 보관소를 이동시키려면 최소 몇 달은 공장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계속 찍어내면서 동시에 공장 바닥을 엎어버렸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푼 거죠? 그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이 오늘 파트너십 자료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해답은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저기 태평양 건너 일본에 숨겨져 있거든요. 일본이요? 도요타 본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도요타는 일본 본토에다가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조비의 실제 공장이랑 기계 배치, 동선,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 소름 돋게 똑같은 평행 생산 라인을 지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게 아니라 진짜 실제 공장을 일본에 똑같이 복사해서 지어놓았다고요? 네, 완벽한 물리적 샌드박스를 구축한 겁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도요타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이 일본 복제 공장에서 온갖 극단적인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예요. 부품함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해보고 조립 순서도 막 뒤집어보고.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뽑는 거군요. 그렇죠. 이 동선이 기존보다 50% 빠르다. 이런 완벽하게 검증된 데이터만 미국 조비 공장에 싹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와, 이건 비디오 게임으로 치면 완전 사기 캐릭터잖아요. 어려운 게임 랩을 깰 때 제 쌍둥이 형제가 복사된 맵에서 미리 함정 다 밟아보고 수십 번 죽어본 다음에 야, 왼쪽으로 세 걸음 가서 점프해 이렇게 공략집을 주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맞습니다. 그 공략집 덕분에 미국 본토 공장은 단 1초도 멈출 필요 없이 24시간 내내 기체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리스크 없는 무한 최적화가 가능한 겁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협력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회사에 이런 복귀 테스트 공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본업을 멈추지 않는데 뒤에서 누가 내 업무 환경을 계속 완벽하게 재설계해 준다.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 효율이잖아요. 다른 기업 파트너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지원이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부터 제 안에 삐딱한 본능이 막 꿈틀거립니다. 도요타의 이 엄청난 호의, 솔직히 저는 100% 순수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의심이 드시나요? 아니, 도요타가 누굽니까? 거대 제국이잖아요. 자동차로 땅을 지배했는데 이제 하늘길 열린다고 하니까 이 조그만 스타트업에 제조 비법 다 퍼주고 공장까지 지어준다. 자본시장에 그런 자선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조비를 집어삼키려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기술 싹 다 빼먹고 나중에 통째로 삼켜서 도요타 에비에이션으로 간판 바꿔달라는 속셈 아닐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거대 자본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한이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자료, 그 SEC 8-K 공시 자료를 보면요. 네, 그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요? 도요타가 조비를 함부로 삼킬 수 없는 완벽한 지적재산권, 즉 IP 방어벽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조비가 IP를 다 가지고 있나요? 네, 비행기의 심장인 모터 설계도, 배터리 통합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조비의 단독 소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요타가 최적화를 도와주긴 하지만 기술의 뿌리는 조비가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비가 IP를 다 가진다면 도요타는 도대체 뭘 얻나요? 혹시 나중에 도요타 임원들이 후지산 앞에서 조비 기체를 직접 사서 날아다니려는 걸까요? 하하, 실제로 자료에 보면 도요타의 초기 기체 구매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이건 두 번째 방어벽인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아, 투자금 말씀이시죠. 도요타가 조비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쏟아붓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이 5억 달러를 한 번에 주지 않았어요. 1차로 2억 5천만 달러만 완료했고 나머지 2억 5천만 달러는 금고에 묶어뒀습니다. 돈을 반만 주고 나머지는 대기 중이라는 거네요. 네, 그 남은 돈을 푸는 열쇠가 바로 특정 마일스톤, 즉 도요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대량 생산 및 인증 목표 달성에 묶여 있습니다. 아하, 조건을 걸었군요. 그러니까 조비가 도요타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남은 돈을 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요타는 조비를 단순한 하청업체나 인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그 남은 2억 5천만 달러가 집행되는 순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겠네요? 맞아요. 그 자금이 집행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조기업 도요타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조비는 이제 완벽한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증수표를 찍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에는 거대한 신호가 되는 거죠. 이제야 이 흩어져 있던 자료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제 단순한 항공 스타트업이 아니네요. 네, 도요타의 강력한 생산 유전자를 이식받은 대량 양산형 항공 제조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조 근육이 폭발하는 상용화의 원년이 2026년이 될 거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항공 제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출퇴근길이 마치 택시 요금을 내듯 하늘을 날아다니는 형태로 바뀌는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행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무려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의 공장 최적화 비법을 빌려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하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또 다른 SF 영화 속 기술, 예를 들어 우주정거장을 짓거나 해저 도시를 건설할 때 전통적인 조선업이나 건축업의 오래된 지혜가 또 어떤 식으로 인류의 한계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오래된 노하우를 가장 낯선 것에 적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